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학부모들, 초등학생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말하자면 애들 돌보는 문제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직장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동안의 추경 예산을 무려 4번인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태풍도 오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래서 다시 추경을 약 한 7조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풀어서 지금 지원하자는데 이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보화 시대는 대량 실업이 구조화되기 때문에 즉 실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서 사회보장제도를 철저히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보화 시대에는 말하자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버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소득 양극화도 구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돈을 못 번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라 그럴까 또는 지원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가 보니까 이 국가 재정을 자기네들 이렇게 말하면 선심 쓰듯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는 이 100만 원씩 지급할 때는 이런 걸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지원. 이번에는 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선별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 어제 말하자면 이 당정 간담회를 청와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어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서 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통신비를 선별 지원할 것이 아니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본래 이 13세부터 34세 그리고 또 50세 이상 이렇게 하면 6천억 원이 드는데 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이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약 9천억 원이 듭니다. 3천억 원이 추가로 더 듭니다. 근데 3천억 원만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요 당선 인사차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선별 지원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원합시다. 그럼 그래 합시다. 이 돈이 자기들 겁니까 이게?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사용해야죠.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드는 것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돈이 다 자기네들 돈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자기들 돈입니까 이게?
전부 국민 돈 아닙니까? 국민 돈. 그러면서요, 이거 자기 돈처럼 쓰는 걸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에 요즘 비대면 교육을 학교에 못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못 가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돈을 지원하는데 아이 돌봄 비용이라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거를 본래는 이 7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그걸 40만 원씩 지원하라고 하려고 했던 것을, 이거를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다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전부 다한테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재정을 뭘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딱 집행을 해야 되지. 또 불만 나오면 또 그러고, 또 정치인이 또 인심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어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런 말도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정부가요 아이 돌봄 부담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뭐냐면 2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부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 돈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을 내놓으면서 내가 나누어지겠다 그래야 되지. 이 전부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정부가 나누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전부 다 지금 돈 주는 거는 정부가 주는 거다. 사실은 다 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퍼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퍼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덕은 누가 보느냐? 퍼주기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정작 이 국가 재정을, 즉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퍼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회 때 여당이 승리하는데도 이런 것이 굉장히 작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 집권 세력의 선심을 그대로, 즉 집권 세력의 선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이 간담회가 환상적이었다는 겁니다. 환상적.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이요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물론 만나서 정말 덕담도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또 나누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그 만남이요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말하면 이 국민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또 대통령 대표뿐만 아니라 또 원내 대표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정말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덕담을 하더라도 또 음식도 먹고 하더라도 이왕 만난 김에.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뭐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특히 추미애 아들 이 탈영 문제, 이걸 지금 뭐 자꾸만 휴가 문제 뭐 이러는데, 이 사실은 탈영입니다. 탈영 문제입니다. 의혹이 있어도 그냥 탈영 의혹입니다. 탈영한 게 아니라면 뭐 휴가 가든지 말든지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즉, 이 휴가라는 이름으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정부와, 즉 대통령과 또 이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율까지도 무려 2.5% 정도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주일 사이에 2.5%나 떨어지게 하는, 이러니 가장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요, 논의조차 안 했다 이거예요. 논의조차. 저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지적하는 것은 요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국민이 좀 어려워 죽겠다는데, 속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희희낙낙. 정말 저는 이런 세력은 정말 집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